네, 동경민겐 1화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동경민겐은 동경에 사는 3명의 한국인 외노자들이 이야기하는 동경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역사와 시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흰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을 사랑하는 건쟁입니다. 일본에서 통역과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외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시간이고 저희가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먼저 일본에 살면서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시사나 실제 사용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쟁이 씨께서 좀 그거에 대해서 키워드를 한 3가지 정도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에 일어난 도쿄에서 아니면 일본에서 일어난 키워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국으로 보면은 약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뜨는 것들. 그래서 일본에서는 야후에 이제 검색어로 떴던 3가지의 키워드를 갖고 왔어요.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감염자 1만 명 돌파해서 이제 한국의 감염자 수를 넘어선 거. 두 번째는 18일이죠. 4월 18일에 시나가와 오가사와라 쪽에서 진도 6.9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패밀리마트에서 약간 달콤한 음식들을 파는 게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이런 거에 대해서 3명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상황인 만큼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아까 권장희 씨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일본이 지금 한국을 넘었어요. 네. 뭐 인구 대비 이런 걸로 봐서도 물론 비율로 따지면 한국이 많기는 하지만 그 숫자로만 보면은 지금 일본이 지금 한국을 추월한 상태고 여러 뉴스들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런 아날로그식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본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올림픽이 결정이 이뤄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일본에서도 본격적인 검사도 일어나고 확진자 수도 급증하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병원에서 진단 키트라든지 이제 진단을 별로 안 했었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이제 한국이랑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났었는데, 그래도 요즘에 이제 추세를 보면은 한국이 50만 좀 넘게 진단을 한 것 같은데 일본은 지금 10만 넘게 또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지금 일본에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는 거는 느껴져요. 네. 근데 너무 늦죠, 그게? 늦죠. 이제서 심각성을 느끼는 10만, 게. 50만이면 뭐 10만 명 했는데 지금 있었자면은 50만 명 뭐 곱하기 그냥 5배 그냥 일단 해봐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데. 대응이 시작된 시점도 너무 늦은 게 다들 아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올림픽이 연기가 되었고 그때 이후로 갑자기 폭발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그 전까지 뭔가 알고는 있었지만 억눌러뒀다가 이제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시점이 되었고 그리고 억누를 이유도 없는 시점이 됐으니까 그렇죠.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저희가 아무래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또 뭐 객관적으로 봐도 해외 여러 외신들을 봐도 지금 한국이 확실히 잘하고 있다고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저희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뭐 좀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서 한국이 좀 더 잘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뭐 여러 일본인들한테 물어봐도 지금 일본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방식은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일본인인데 항상 이 코로나 문제가 나오면 한국이랑 비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일본이 문제가 많다 하면서 지금 기사에 나오고 있는 이 인원들도 확실한 게 아니다, 더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한국이 진짜 좀 깨끗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외노자 씨께서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생활에 뭐 변화가 있거나 그런 거 있으신가요 혹시? 최근 하고 있는 일이 약간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주로 통역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한국인들이 일본에 못 들어오다 보니까 통역일이 줄었죠. 그 대신에 지금 최근에 일을 하고 있는 게
한국에서 마스크를 생산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은 안 되죠. 지금 수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중국은 따로 그게 없어가지고 일본으로 마스크를 수출을 하고 그리고 일본에 있는 이제 회사들이 마스크를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거에 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걸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상황이 재밌는 게 한국은 어느 정도 제가 듣기로는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마스크 부족 현상은 더 이상 없어졌다고 들었어요. 맞아. 예. 근데 일본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요. 아직도 그쵸. 사기 힘든 거는 저기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계시던 희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근데 부족한데 요즘 들어가지고 일본에 어느 정도 중국 마스크가 들어오고 있다는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예전에 한국에서 수출 규제가 걸리기 전에 마스크를 팔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중국에서요? 아니 한국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예. 일본으로? 예.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제 주변에도 몇 명 있어가지고 가격을 들어봤었는데 비쌌거든요. 많이 비쌌거든요. 그렇죠. 뭐 한국에서 근데 최근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마스크들의 가격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아요. 한국에서 불렀던 것처럼. 그리고 시중에서 중국 마스크 뭐 50장에 3,500엔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건 제가 얼마 전에 봤었거든요. 그래요? 한 150엔 정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황이 좀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이제 의료 현장에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 방호복이라고 하죠. 이제 의료 관계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균이 침투하지 못하게 입는 옷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도 지금 부족해가지고 수입을 하는 입장이고 또 비접촉 체온계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되지 않더라도 썰모미터 그 뭐지 적외선으로 네.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수요도 지금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것들을 중국이나 외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해요. 요즘 뭐 그런 것들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중국 어디에서 오는 것도 다 알 수 있나요? 뭐 공장이 어디 있다든지. 여러 군데서 아, 오죠. 그래요? 제가 최근에 일을 한 데는 샹하이에서 상하이에. 예, 상해에서 들어오더라고요 물건이. 그런 게 또 있군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신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쵸. 우한에서 온다고 하면 좀 우려가 그런 것도 생기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서 샘플을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는 샘플을 보는데 네. 퀄리티가 천차만별이에요. 퀄리티가- 마감이 잘 된 것도 있고 약품 냄새가 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외노님은 거기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네. 있죠. 아 그래요? 예, 달라고 하면 아마 팔아주긴 할 텐데 문제는 문제는 지금 이것들을 B2B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의료 현장이라든가 네. 아니면 도매 상인들에게 먼저 물건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게 대량으로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소비자들도 살 수 있고 저도 좀 팔아주세요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단위가 커요. 지금 엄청나게 인기가 많기 때문에 뭐 한 10분 단위로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나마도 뭐 평균 5,000장 정도? 평균. 네. 많으면은 뭐 10만 장 이렇게도 들어오고 하니까요. 그 주문이 들어온다는 게 약간 일본의 정부나 그런 국가 차원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개인 회사에서 그렇게 회사죠. 주문하는 거죠? 회사인데 대기업에서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에요. 엄청나게 물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번에 수입한 물건을 판 회사가 있었거든요. 네. 팔고 나서 그쪽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많이 팔았어요. 한 5만 장이었나? 팔았는데 그거를 이제 회사의 창고에 넣기 전에 밖에다가 잠시 쌓아놓고 그 중에서 몇 개 정도 끄집어내가지고 물건을 팔고 그 물건을 보고 있었는데 네. 일반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뭐 나한테 좀 팔아달라고 그렇죠. 얘기를 꺼내줬던 마스크 거예요. 구하기 이게 힘든데. 한국이랑은 달라요. 일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상황이 그러네. 굉장히 급하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네. 근데 저도 이번 주에 처음으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봐서 마스크를 한번 샀어요.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5장에 한 500엔? 딱 2개가 있더라고요. 5개 묶음으로. 그래서 하나를 구입하면서 그래도 요즘에 편의점에서 이제 운이 좋으면 구할 수 있긴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제 얘기도 뭐 간단하게 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편의점 점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가 굉장히 문의가 많습니다. 이것저것 문의가 굉장히 많고, 하지만 지금 물량이 워낙 들어오는 게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두 번째가 이제 지진 이야기였는데, 네, 뭐 혹시- 권정희 씨께서 간단하게 뭐 네, 그 18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녹음하는 날은 19일인데 어제 느끼셨어요, 진도? 어제였나요? 네, 어제였는데 왜냐면 전혀 못 그쵸, 느꼈어요. 못 느꼈죠. 이게 그러니까 도쿄, 이제 저희는 도쿄에 살고 있는데 도쿄에는 실제로 진도가 2로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면은 거의 못 느껴요. 2면 거의 못 느끼죠. 근데 이제 실제로 진원지는 도쿄에서 한 400km 떨어진 이제 남쪽에 아래쪽에 바다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이 키워드를 보면서 혹시 일본에서 경험해본 큰 지진이 있었나 이제 두 분과 나눠보고 싶었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처음 지진 느꼈을 때 일본에 와서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셰어하우스를 지금도 뭐 살고 있지만 네. 처음에 살았을 때는 4층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컨테이너 건물이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어떤 비가 와도 느껴지고, 비가 가랑비만 와도 모든 게 느껴지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모든 게 느껴지는 뭔가 진짜 열악하다. 외노자 같아. 열악하다. 까마귀가 내려앉아도 쾅쾅쾅쾅 그 소리가 다 까마귀가. 들렸었어요. 뭐 미리국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제가 셰어하우스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 집에 살았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자는데 이게 엄청 흔들리니까, 특히나 뭐 컨테이너 박스가 워낙 이게 부실하다 보니까 엄청 흔들리고 막 물건이 떨어지고 밖에서 누가 미나 보였구나. 뭐 막 이런. 뭐 그런 정도로 좀 많이 무서웠고, 어. 한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무서웠어요. 저는 무서웠다는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네. 외노님은 어떠셨어요? 처음 와가지고 네. 첫날이었나? 자고 있는데 자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흔들리는 거예요. 꿈인가 싶었죠. 근데 자고 일어나서 알고 보니까 꿈이 아니라 지진이었더라고요. 맞아, 꿈인 것 같은 그런 게 있어. 맞아요. 아니 생전 처음 겪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한국에선 별로 지진이 없으니까. 저도 이제 처음 느낀 게 이제 연구실이었는데 저희 연구실은 8층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건축을 하는데 좀 재밌는 게 건축이나 토목은 연구실이 위쪽에 배치가 돼요. 학교 측에서. 그다음에 이제 환경이나 이제 공대니까 환경이나 다른 부분은 아래층, 저층에 이제 배치가 되는데 지진 나서 무너지면 너네 책임이다 해가지고 토목 건축, 건축공학은 다 위쪽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거 왜, 듣지도 네. 않는데 왜 그래? 응. 그래가지고 이제 8층이었는데 건물이 막 흔들려요. 막. 근데 전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어렸을 때 그런 재난 교육을 받지 못하면은 진짜 순간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이제 일본 친구들은 너무 태연하게 그냥 네. 천천히 걸어가서 문 열고 창문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책상 밑으로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일단 책상 밑으로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것도 있잖아요. 그거 뭐냐, 가방 같은 거? 그쵸. 비상시에 맞아. 그거만 메고 예. 가면은 비상키트. 비상키트. 그런 것도 팔고 있고 막 일본은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그 첫 지진의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연구실에서 경험한.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는 패밀리마트에서 파는 이제 파미마 스위트 해가지고 스플레랑 푸딩이 인기가 많다고 키워드가 나왔어요. 이제 이거는 패밀리마트에서 많이 파는 거였는데 이제 이쪽의 전문 분야를 갖고 계신 흰둥이님은 지금 하고 계신 편의점에서 혹시 인기가 많은 메뉴가 있나요? 뭐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자 패밀리마트, 여기는 패밀리마트, 세븐일레븐, 뭐 로션, 뭐 민스톱 이런 식으로 있는데 각자 자기들이 밀고 싶어하는 그런 분야가 있거든요. 뭐 저가 이제 다니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패스트푸드 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거를 밀고 있고, 각자 세븐일레븐도 그런 것이 있고 그런 거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패밀리마트가 그런 스위트나 디저트 쪽으로 디저트. 밀고 나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팡 터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작년에도 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노란색의 그 빵인데 달달하더라고요. 먹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사진으로만 봤는데 예.
나중에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쵸. 나는 최근에 사람들이 집에 많이 있으니까 네. 입이 심심해지잖아요. 네, 그쵸. 집에 있으면 그게 많이 사 먹어가지고 이 키워드가 올라온 건가 싶었어요. 그럴 수 있겠다. 최근에 왜 이제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과자 소비율 같은 네. 게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뭐 살도 많이 찔 거야 사람들. 찔 거예요. 집에만 있으니까.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혼율도 많이 올라갔대요. 아 진짜로? 다들 집에만 있으니까 싫잖아. 그렇다. 같이 사는 사람들이 계속 집에 있으면 그렇다. 그러니까 눈에 띄니까 싫고 한마디 하다 이러면 싸움이 나고 그쵸. 그러니까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헤어지고. 계속 붙어 있으니까 또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누군가 얘기했어요. 가족끼리는 같이 있는 거 아니라고. 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주의 키워드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도 요즘에 도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미있는 키워드를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가 뭐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많이 겪고 있는 게, 제가 이제 편의점에서 점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에 많이 좀 변화가 생긴 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응모를 많이 해요. 이게 예, 왜 그러냐면은 음식점들이 일본이 지금 8시까지 영업을 밖에 못해요. 8시까지밖에 법적으로 긴급 사태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슈퍼나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24시간 영업을 해달라고 이제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슈퍼나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24시간인 반면 음식점들은 다 문을 닫고 이자카야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엄청 많이 와요. 하루에 문의 전화가.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뭐 안타깝지만 거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렇죠. 요즘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비정규직으로 일하셨던 분들이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파견으로 일하셨던 분들이 그분들 먼저 다 잘려나가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분들이 반대로 이쪽으로 오셔서 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좀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분도 계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은 생계를 위해서 진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걸 좀 해야겠습니다 이러신 분들도 있고 뭐 좀 거절하는 저희 입장에서 마음이 많이 좋지 않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사장이야. 뭐 사장 마인드야. 네, 맞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사권을 이제 제가 갖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매출도 물론 많이 떨어졌어요. 뭐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점포 같은 경우는 역 근처에 있는데 이제 회사원들 중심으로 하다 그렇겠구나. 보니까 자택근무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죠. 뭐 하루에 막 2-300명씩 손님 수가 줄고 또 매출도 거기에 따라서 몇 명까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원래는 이제 일주일 단위로 보면은 일주일에 7,500명 원래 같은 경우는 7,500에 8,000 근데 지금은 4,500에서 5,000 한 뭐 2-3,000 정도가 일주일에 그렇게 확 줄어버려가지고 예 지금 좀 뭐 다른 음식점이 이런 데는 훨씬 더 어렵겠지만 그쵸. 뭐 이쪽 또 슈퍼나 아마 편의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만 마감이 있어가지고 사무실에 나갔어요. 근데 이제 사무실에 나갔는데 좀 재밌었던 게 진짜 편의점이랑 마트 열려 있고, 맞아. 그다음에 식당들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그래가지고 밥을 먹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편의점이나 마트 가서 도시락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길거리에 푸드트럭이 진짜 많이 생겼어요. 맞아. 그래서 이제 런치를 거기서 팔아가지고, 아니면 식당에서도 다 테이크아웃 하죠. 식당 영업을 안 하고 그냥 테이크아웃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다 바뀌고 있더라고요. 정확히는 이제 그렇죠. 테이크아웃을 하는 업체, 네.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하는 곳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버이츠 장난 아니야 지금. 우버이츠 쩔죠. 엄청 많이 다녀. 근데 그거 알아요? 일본에 보면은 그런 배달 전문 업체가 우버이츠랑 그다음에 대마에칸 두 개가 좀 유명한데 그거 두 개 다 손정희 회장님이 진짜로요? 많은 진짜? 주식을 갖고 계시다고. 야, 모든 걸 다 가진 분이야. 진짜. 그리고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왜 일본에 지금 얼마 전부터 유행하던 서비스가 그게 있잖아요. 남는 짜투리 시간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뭐 최저
하루에 1시간부터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이랑 이제 일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몰랐어요. 예. 뭐였더라? 바이토르였나? 바이토르 아니야? 바이토르는 들어본 것 같은데. 바이토르는 그 왜 SKE였나 그 아이돌 애들 나와가지고 바이토르라는 CM이 있는데 그거 말고 딴 게 뭔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1시간이라도 괜찮으니까 네. 나와서 일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을 응모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그런 흰둥이 식은 없는데. 가게에는. 아 그런 식은 없구나. 네, 그런 식은 없고 네. 뭐 타운워크 맞나? 거기라든가 뭐 마이나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응모 사이트나 아니면 직접 전화로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이고, 뭐 좀 주제를 달리 해보면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한국인 입장에서 외국인이다 보니까 일본 정부에서 얼마 전에 그 10만 엔 그쵸. 각자 10만, 원래는 이제 어려운 가구에게 가구당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거에 이제 반대에 부딪히면서 그게 개인당 10만 원 일률 지급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직 뭐 확실한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아마 5월 달 안에는 좀 어떻게 지급을 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세요? 10만 원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새로운 정보라든가. 제가 본 정보로는 그러니까 일본에 거주하는 시민들한테 그 10만 엔을 제공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시민에 대한 그 정의가 어디까지냐가 궁금한 거죠. 이제 저도 찾아봤는데 그 리만 쇼크 때는 네, 외국인들에게도 있지만 니세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3만 원 정도죠. 를 전원에게 지급했다고 나오는데 이번에도 과연 외국인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들에게 이 10만 엔을 제공을 할지 안 할지가 좀 궁금한 상황이긴 해요. 근데 아직 결정된 준대요. 게 준대요? 네.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사로 봤어요. 외국인은 아마 받을 것 같아요. 받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단기 비자는 안 되고 물론 이제 관광 비자도 그렇죠. 안 되고 3개월 이상의 여기 거주지를 등록하고 주민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주민표라는 건 뭐 주민등록증 같은 뭐 그런 걸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한정에서 잘 됐다. 하니까 네. 아마 좀 한번 이제 받아서 회식 받아서 우버이츠로 네. 받을 수 있구나. 다행이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일본 지금 코로나 어쩔 수 없이 일상생활에 코로나 지금 바이러스 사태가 지금 끼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앞으로 몇 주간은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저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1화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일본에 살면서 느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가끔 이렇게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동경 닌겐 1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흰둥이 건재이 외노였습니다. 마타네.